산길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초여름이었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고 나무들은 바람 한 점 없이 멈춰 서 있었다. 그 고요함을 가르며 은색 세단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차 안 뒷좌석에는 강도윤이 앉아 있었다. 국내 최대 투자 그룹을 이끌던 인물, 수많은 기업을 손에 쥐고 움직이던 사람.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 건 단 하나였다. 병원 봉투. 안에는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악성 종양, 진행 속도 빠른 치료 어려움. 의사의 말은 짧았고 차가웠다. 남은 시간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대표님,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운전석에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낮게 웃었다. 결국 여기로 돌아오는구나. 그가 향하는 곳은 오래된 별장이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머물던 곳.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이자 이제는 끝을 맞이하려는 장소였다. 그때였다. 기익. 차가 갑자기 멈췄다. 차체가 흔들리며 급하게 멈춰섰고 비서가 욕을 삼켰다. 뭐야 이게? 비서가 문을 열고 내렸다. 차 앞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머리는 어깨까지 젖어 있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세였다. 얘야, 위험하잖아. 비켜. 비서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그런데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차 안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정확히 강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창문을 내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상한 감각이 스쳤다. 마치 이미 한 번 본 적 있는 눈처럼 느껴졌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또렷했다. 도윤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어디를 말하는 거지? 지금 가려는 집이요. 아이의 시선이 산 위를 향했다. 오늘 무너져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이상할 정도로 강했다. 비서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뭐야? 애가 영화 찍냐? 4시 12분. 아이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손목에 없는 시계를 보는 것처럼 시선을 떨궜다. 지금은 4시 9분이에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3분 남았어요. 정적이 흘렀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봐왔다. 투자자, 정치인, 사기꾼, 천재. 그들 모두의 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눈은 처음이었다. 돌려. 그가 말했다. 비서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대표님? 지금 당장 짧고 단호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들을 꺾었다. 차가 급하게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쿵! 산 위에서 굉음이 터졌다. 뒤쪽에서 흙먼지가 솟구쳤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가려던 별장이 있던 곳. 이제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잔해뿐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굳어 있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는 지금 저 아래에 있었을 것이다.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넌 누구야? 이번엔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말했다. 유나예요. 그 이름은 짧았지만 묘하게 오래 남았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문을 열었다. 다. 비서가 당황했다. 대표님, 저 애를요? 태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젖은 옷 때문인지 차 안에 차가운 공기가 퍼졌다.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이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도윤은 옆에 앉은 아이를 힐끗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지?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여요. 뭐가?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요. 도윤은 피식 웃었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유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표님은 오늘 죽을 예정이었어요.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걸 제가 바꿨어요. 차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비서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왜 나를 살렸지? 유나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차는 도심으로 들어섰다. 건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소음이 들려왔다.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여전히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조금 전의 폭발, 그리고 이 아이 데려갑니다. 도윤이 말했다. 비서가 놀랐다. 대표님 신원도 모르는데. 조사해. 짧았다. 그리고 끝이었다. 유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그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강도윤의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만남이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모두 끌어올리게 될 거라는 것을. 강도윤의 집은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다. 높은 담장, 수십 대의 CCTV,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 그 안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가 들어온 이후 그 질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그날 밤이었다. 도윤은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회사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 위에 있지 않았다. 계속 낮에 만난 아이가 떠올랐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런데도 그 폭발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대표님, 문 밖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해. 아이 잠들지 않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왜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벽을 보고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가 머무는 방은 2층 끝이었다. 문을 열자 불도 켜지지 않은 방 안에서 아이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다. 왜 안 자지? 도윤이 물었다. 유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 자면 안 돼요. 왜? 여기서 사고 나요.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무슨 사고? 그 순간 쨍그랑 복도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터졌다. 곧이어 누군가의 비명. 도윤은 즉시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끝 샹들리에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직원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피가 바닥에 번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걸어왔으면
그 자리는 도윤이 서 있었을 위치였다. 서재로 돌아온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조사해. 무엇을요? 도윤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집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음 날, 유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이 맞은편에 앉았다. 왜 안 먹지? 유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거 먹으면 숨 막혀요. 정적?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뜻이죠? 유나는 숟가락으로 수프를 가볍게 휘저었다. 냄새가 달라요. 도윤의 손이 멈췄다. 독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윤이 식탁을 쳤다. 당장 전부 검사해. 직원들이 달려왔다. 결과는 30분 뒤 나왔다. 대표님 맞습니다. 수프 안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사람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종류였다. 도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누가 넣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유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기요. 모두의 시선이 향했다. 유나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방 책임자였다. 어젯밤에 손 떨렸죠? 남자가 움찔했다. 왼손으로 병 잡다가 흘렸어요. 그거 닦을 때 약간 묻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니 그건. 그리고 아침에 일부러 더 넣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은 확정이었다. 경비들이 남자를 붙잡았다. 남자는 결국 무너졌다. 지시받은 겁니다. 저는 그냥 누구한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떨면서 말했다. 외부에서 연락이. 그 순간 유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아직 끝 아니에요. 도윤이 그녀를 봤다. 무슨 뜻이지?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작이에요.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매우 치밀했다. 집안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어 있어. 그때였다. 문이 열렸다. 유나였다. 여기 있었네요. 도윤이 눈을 좁혔다. 왜 왔지?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대표님, 말해. 대표님 주변 사람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절반 이상이 거짓말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은 웃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물었다. 누가?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이유는 흐름이 바뀌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유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큰일이 오고 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비서조차, 경호원도, 오랜 동료도 모두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유나가 보는 미래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름은 곧 그의 과거를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집안의 공기조차 의심스러웠다. 유나의 말처럼 절반 이상이 거짓이라면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이미 함정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다.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기록들,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린 사건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10여 년 전 외곽 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였다. 공식적으로는 단순 사고로 정리됐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사고는 무리한 공사와 비밀 거래 속에서 만들어진 인재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모든 흔적을 지웠고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유나였다. 조용히 서 있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거 찾고 있었죠. 도윤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지? 유나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사고요. 무너진 건물,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 거기 있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살아남았어요. 저 혼자. 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유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보여요.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이 반복해서.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그래서 알아요. 언제 무너지는지, 언제 사람이 죽는지. 도윤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나를 살린 거군.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죽을 거였으니까요. 정적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집안 경보음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외부 침입입니다. 도윤은 바로 일어났다. 어디서? 서쪽 담장 쪽입니다. 이미 내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이네요. 도윤이 그녀를 바라봤다. 뭐가? 제가 본 그 순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다. 멀지 않은 거리였다. 경호원들의 무전이 동시에 터졌다.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겹쳤다. 도윤은 곧바로 유나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나간다. 둘은 복도를 뛰었다. 그러나 계단 앞에서 멈췄다. 아래층이 이미 장악된 상태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내부 정보가 아니면 불가능한 속도야.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안쪽으로 가요. 그녀는 방향을 바꿨다. 서재 뒤쪽 비밀 통로였다. 도윤조차 자주 쓰지 않는 길이었다. 둘은 어두운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유나가 멈췄다. 잠깐. 도윤이 낮게 물었다. 왜? 유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앞에 있어요. 도윤은 바로 몸을 낮췄다. 그 순간 통로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다. 돌아간다. 하지만 뒤에서도 소리가 들려왔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도윤이 이를 악물었다. 뚫는다. 그는 벽 쪽 숨겨진 장치를 눌렀다. 갑자기 바닥 일부가 내려가며 다른 통로가 열렸다. 둘은 그 틈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외부로 이어지는 출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추적 중이었다. 유나는 뒤를 돌아봤다. 이건 시작이에요. 도윤이 낮게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이 만든 사람들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과거에 버려진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잊힌 이름들,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도망만 치진 않는다. 낮은 목소리였다. 이제 끝낸다. 유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말했다. 이번엔 바뀔 수도 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주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그림자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시작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단순히 미래를 보는 아이가 아니라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처럼 보였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이제 끝내자.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둘은 곧바로 도윤의 본사 건물로 향했다. 이미 그곳은 봉쇄된 상태였고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과 내부 인물들이 얽혀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다. 로비는 깨진 유리와 뒤집힌 가구들로 아수라장이었고 경비 시스템은 일부러 무력화된 상태였다. 도윤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완전히 장악당했군.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느리고 규칙적인 발걸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내려왔다. 드디어 오셨네요. 계단 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도윤의 오래된 측근이자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박성재.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였나? 성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대표님은 항상 너무 많은 걸 묻어버렸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다. 그 밑에서 썩어가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성재는 계속 말했다. 저는 다 봤습니다. 그 붕괴 사고도, 그 뒤에 사라진 사람들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 하나.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성재가 웃었다. 역시 당신이었군.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 아이 건드리지 마. 성재의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자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도윤은 주변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뭘 원하지?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자격 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성재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그때 나는 선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유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책임도 내가 진다.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성재가 비웃듯 말했다. 이제 와서요.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래도 해야지. 그 순간 유나가 작게 말했다. 지금이에요. 동시에 위쪽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외부에서 경찰과 특수 인력이 진입하고 있었다. 성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도윤이 낮게 말했다. 끝낼 때다. 혼란이 다시 시작됐다.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틈에서 도윤은 유나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성재가 마지막으로 총을 들었다. 끝까지 가죠. 대표님. 그 순간 유나가 외쳤다. 왼쪽.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총성이 울렸고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동시에 경호팀이 진입했고 성재는 제압당했다.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끝났다. 긴장이 풀리자 도윤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숨이 거칠었다. 유나가 그를 바라봤다. 끝났어요.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웃었다. 정말 끝났네. 며칠 후 모든 사건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과거의 사고, 은폐된 진실,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도윤은 모든 것을 인정했고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그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그는 처음으로 가벼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유나와 함께 바닷가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도윤이 물었다. 이제 뭐가 보이지?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괜찮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다. 더 이상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어지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맙다.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유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